007 작전으로 부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극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원을 걸을 때에는 키이우 공습 사이렌까지 울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얼마나 극비에 붙였는지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자정에 백악관을 빠져나온 바이든 대통령이고 보좌진 단 3명, 기자 단 2명만 동행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워싱턴, 백악관이 밝히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다는 건데 그것도 떠난 지 거의 꽤 오래된 시각에 백악관이 이렇게 일단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어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현지 시간 8시에 키이우역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보안에 철저했는지가 하루가 좀 지난 다음에 좀 알려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어떤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극비에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방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러시아와 대응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러시아와 대응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군대, 소위 이제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싸움에 전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과 그다음에 EU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 우리나라처럼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둔이 없는 지역을 갔기 때문에 에어포스 1도 아닌, 그러니까 미 대통령의 전용기도 아니고 에어포스 2라고 불리는 이 공군기를 타고 갔다. 이런 것도 여러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안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 측이나 아마 방문 직전에 통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통보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에 방지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이해서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확고한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입장들을 보인 것이고 전 세계에 이 전쟁에서 미국은 절대 뒤로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놓고 사실상 신냉정 체제로 이제 갔다라는 그 지적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모습 자체가 앞으로 아마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버틸 가능성도 크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기반도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방문해서 거의 6천억 원 되는 이제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탱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군수 물자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유럽과 미국이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전쟁 양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행 007 작전이라는 상징적 의미 말고도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얻어낸 게 좀 많잖아요, 미국에. 맞습니다. 지금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탱크는 이미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고 점차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전투기예요. 전투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그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실은 그 제공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제공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투기 지원을 강력하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청을 했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방문했다고 하는 건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전투기 지원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힘 있는 우군을 얻은 셈이 됐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변수가 될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민 돈이 어디에 쓰는지 노조는 회계장부 제때 내고 밝히는 게 맞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노조는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특히 뭐 이 타워 크레인 말씀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자율투표냐 규율잡기 투표냐 체포동의안 가부 결정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 후보들은 정책은 토론 안 하나요? 정책 토론해야죠. 저희 3월 3일 마지막 토론이 저희 채널에 뉴스탑 10 시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저도 정책 토론을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 귀는 바이든, 한 귀는 날리면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것이다. 어제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던 윤 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 발언 논란 얘기까지 댓글로 만나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주제를 다룰 때요. 그 관련 자막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으로 자막이 입혀졌었는데 이걸 좀 바로 잡겠습니다. 김은혜 현 홍보수석입니다.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